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2024 강원FC가 왜 잘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5승 1무, 6월 A매치 기간을 앞두고 강원이 거둔 최근 6경기의 성적입니다. 16라운드 제주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4연승을 기록했고 승점 28점, 총 29골, 리그 4위를 유지하며 브레이크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한 번의 무승부, 5번의 승리를 거두며 16점의 승점을 가져가는 동안 울산, 김천, 포항 등 리그의 어떤 팀도 강원보다 더 많은 승점을 챙긴 팀은 없었습니다. 더불어 강원의 4연승은 2017년 5월 27일 포항 스틸러스전 이후 약 7년 만에 얻은 결과입니다. 이 기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6경기에서 거둔 28점의 승점입니다. 이는 2017년 승격 이후 강원FC가 거둔 승점 중에 가장 높은 승점입니다. 2017년 25점, 2018년 22점, 2019년 21점, 2020년 17점, 2021년 16점, 2022년 15점, 그리고 승강 싸움을 펼쳤던 2023년 16경기에서 거둔 승점이 12점입니다. 지난해 파이널 라운드 진입 직전 33라운드까지 거둔 승점이 26점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올해는 단 16경기 만에 그 기록을 넘어선 것입니다. 8년 만에 가장 많은 승점을 얻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팀 득점력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강원이 16경기 동안 기록한 득점은 29골, 경기당 1.81골을 넣고 있다는 뜻인데 현재 강원보다 많은 득점에 성공한 구단은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울산밖에 없습니다. 승격에 성공한 2017년 이후의 기록을 다시 살펴봐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낮았던 기록이 2023년 9골, 가장 많은 골을 득점했던 시즌이 2017년과 2018년에 26골이었는데 올해는 총 29골로 가장 높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즌 전체 38라운드 동안 득점이 30골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는 시즌입니다. 이는 골득실에서도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강원은 광주와 함께 16경기 26실점으로 최다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인데 2017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 실점의 추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득점에서 예전과 다른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골득식 플러스 3점으로 지금까지 유일하게 플러스 마진을 기록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축구는 골을 넣어야 승리할 수 있는 스포츠임을 보여주고 있는 강원. 이렇게 달라진 득점력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양시성을 가진 강력한 신이 강원에 다시 한번 강림했습니다.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양민혁은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개막전에 선발로 출전해 만 17세 10개월 15일의 나이로 구단 역대 최연소 출장 기록을 세웠는데 다음 라운드에선 전반 1분 만에 득점에 성공. 승강제 이후 K리그1 최연소 득점이라는 기록도 갈아치우게 됩니다. 양민혁은 지금까지 팀이 치른 16경기에 모두 출전해 4골 3도움으로 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23 여름 셀틱에 진출한 양현준이 2022 시즌 강원에서 거둔 36경기 8골 4도움 12개의 공격 포인트와 5개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또한 능력 있는 신인의 등장과 더불어 외국인 선수가 골을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2023 시즌 강원의 외국인 선수들이 기록한 공격 포인트는 총 9골 3도움. 이는 지난해 득점 순위 9위를 기록한 대구FC의 에드가 선수가 기록한 득점 및 도움 개수와 같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릅니다. 최전방의 야고 선수 혼자서 기록한 성적이 7골 1도움으로 득점 순위 6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는 37회의 슈팅을 시도해 리그를 통틀어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무고사 다음으로 가장 많은 슈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강원 공격 시도 자체가 다른 팀에 비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원의 득점력 변화는 단순히 신인과 외국인 선수의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존의 포지션에서 이동, 새로운 변화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한 선수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선 기존의 포지션보다 선수가 가진 특성과 개성이 팀이 추구하는 축구의 특성에 얼마나 부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KGPT는 강원의 그 대표적인 사례로 다음 선수를 분석해봤습니다. 우선 야구보다 6회 적은 슈팅을 기록하고도 3회 더 많은 유효 슈팅을 기록하며 득점 순위 상단에 이름을 남기고 있는 선수입니다. 16경기 동안 8골을 기록한 이상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2024 시즌 강원에 새로 합류한 이상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3년 동안 K리그2 부산 아이파크에서 기록한 10골에 가까운 득점을 한 시즌 만에 해내고 있습니다. 이는 미드필더로 분류되었던 이상원의 포지션이 한 칸 위에 포워드로 이동했기 때문이고 시즌 히트맵에서도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경기 이상 출전한 2021 시즌과 2022 시즌에는 주로 좌우 측면 터치라인에서 머무른 반면 올해는 왼쪽 측면뿐만 아니라 가운데에서도 좀 더 많은 활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킥력과 함께 공을 받기 전 미리 주위를 살피며 공간을 확인하는 움직임, 뛰어난 위치 선정을 갖춘 이상원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2라운드 광주전 후반 20분의 상황입니다.
강원의 수비 진영에서 왼쪽으로 공이 전달되는 순간 양민혁이 좌측면에 넓게 퍼져 있고 이상원은 광주의 우측 풀백과 센터백, 미드필더 사이에 만들어진 하프 스페이스로 이동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고개를 돌리며 주변의 수비를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안영규가 접근했을 때 터치 없이 공을 흘리고 완벽하게 속여 빈 공간으로 공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커버를 하러 들어온 포포비치 역시 오른발로 한 번 더 치고 들어가 속이며 PK를 얻어내는데 성공. 자신이 만든 페널티킥을 마무리하며 시즌 2호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5라운드 대구전 후반 19분의 상황입니다. 우측 풀백 황문기의 스로인으로 시작한 공격 시퀀스에서 이상원은 볼을 받기 전에 두 번 고개를 돌리며 왼쪽 양민혁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공을 받고 투터치 안에 패스를 전개한 후 본인은 페널티 중앙으로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가져가 양민혁의 리턴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양민혁이 오버래핑을 시도한 윤석영에게 패스를 시도하자 지체 없이 골문 앞으로 움직여 결국 골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클리어링 미스를 범한 수비진의 잘못도 있지만 끊임없이 필요한 위치로 볼을 보내고 움직이는 이상원의 장점이 드러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이상원의 득점을 볼 수 있는 장면은 12라운드 대전전입니다. 후반 18분 2대1로 뒤지고 있는 강원은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시도합니다. 왼쪽 코너 플랫 가까이에서 흘러나온 공을 이상원은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소유하고 골라인 쪽으로 치고 들어가며 중앙에 움직이는 선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템포를 낮춘 후 정교한 슈팅으로 키퍼의 다리 사이로 슛! 이 선수가 과연 그동안 미드필더로 뛰었던 선수인지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강원FC의 새로운 발견은 이상원 선수가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우측 풀백에서 활약하고 있는 황문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선수의 포지션 변화는 2023 시즌 파이널 라운드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 강원이 보여주고 있는 축구의 기본적인 골격은 이때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4-2 또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강원은 공격 시에 왼쪽 풀백의 윤석영이 3백의 좌측 스토퍼처럼 움직이고 오른쪽 풀백의 황문기가 높게 위치해 3-2-5 혹은 3-2-4-1의 형태를 보여주곤 합니다. 이는 활동량이 많아 적극적인 수비가 가능하고 오른발 킥 능력이 뛰어난 황문기의 장점을 살리는 변화였는데 이미 2023년 파이널 라운드에서 이러한 전술을 통해 3승 3무 1패라는 성적을 거두며 K리그1 잔류를 달성했고 특히 38라운드 수원과의 경기에서 그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 13분 수비에서 공을 소유하고 있는 강원FC의 모습입니다. 황문기는 수비 라인의 다른 선수와 다르게 오른쪽 터치라인에서 공격수의 위치만큼 올라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투지의 패스를 받은 황문기를 견제하기 위해 아코스티는 수비 진영까지 내려와야 했고 황문기는 오른발 킥 능력을 살려 얼리 크로스, 김대원의 헤딩까지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공격 시퀀스는 경기 내내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21분의 황문기는 수원 왼쪽 풀백 김태환과 아코스티 사이의 공간을 공략, 슈팅까지 이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공간의 점유, 수적 우위를 살린 강원의 황문기 시프트에 수원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경기 내내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는 단순히 시프트가 아니라 2014년 강원 전술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8라운드 인천전은 이러한 황문기의 포지션 변화가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전반 48분 김희석이 빼앗은 공을 야고가 몰고 들어가자 강원의 공격수들이 좌우로 퍼지며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화면 끝에서 등장한 황문기. 전반 추가 시간 2대0의 상황에서도 성실한 활동 능력을 바탕으로 오버래핑을 시도해 양민혁의 힐패스를 원터치 크로스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김희석의 헤딩 득점. 후반 8분 야구의 득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이 수비 진영에서 공을 돌리다 왼쪽으로 전환했을 때 황문기는 이미 센터라인 앞쪽 공격수들과 같은 선상에서 압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공을 탈취한 후엔 골라인 근처까지 전진 드리블을 시도해 크로스. 이상원이 상대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공간으로 움직이며 시선을 끌고 흐르는 공을 야고가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기존 풀백처럼 낮은 위치에서 수비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의 공격적인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지셔닝과 또 이를 수행하는 활동량이 조화를 이룬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선수가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에서 센터백으로 자리를 옮긴 이기혁. 국가대표에도 뽑힐 정도로 미드필더에서 인정받았던 선수가 수비수로 위치를 변화했는데 이상원, 황문기처럼 눈에 띄진 않지만 팀에서 요구하는 주도하는 축구를 가능하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1라운드 제주전부터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 2분 이기혁이 좌측 윤석영에게 공을 줬다가 다시 받는 장면입니다. 오른발 인사이드로 잡았다가 자신의 우측으로 상대가 오자 왼발 아웃프런트로 공을 쳐내며 패스 각도를 만들어내는데 단순해 보이지만 이 터치로 인해 상대에게 위협적인 전진 패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스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좌측 공간으로 넓게 이동하며 상대 포워드의 시선을 분산시키는데 그 후 제3자를 활용하는 어백스루를 통해 우측 높은 위치로 올라간 황문기까지 패스가 연결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전술을 사용함에도 후방에서 안정적인 탈압박, 전진 패스가 되지 않아 아쉬웠던 빌드업 문제를 발밑이 좋은 센터백을 통해 해결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수비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반 36분 상황을 보면 상대 패스를 미리 예측하고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동했던 만큼 50대 50의 상황에서 몸을 잘 활용하고 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14라운드 대구와의 경기 후반 추가 시간에는 이러한 이기혁과 황문기의 장점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드필더에서 공을 소유하며 전진 패스를 시도한 대구의 공격을 이기혁이 수비 능력으로 경합 상황에서 이겨내고 골키퍼에게 공을 전달합니다. 이후 스로인으로 이어진 공격에서 볼을 잃어버린 후 다시 위에서부터 적극적인 압박을 시도하는 강원. 상대의 클리어링을 가져온 황문기가 전진 드리블 후 야구에게 패스를 하고 야구에게 끌려 나온 센터백의 뒷공간으로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정한민에게서 이어받은 패스를 잘 지켜내며 침착한 마무리로 득점을 기록한 황문기. 빌드업이 좋은 왼발 센터백과 공격적인 재능이 뛰어나며 다양하고 왕성한 움직임을 선보이는 우측 풀백의 발견은 강원에게 이렇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도하는 축구를 하겠다. 2024 시즌을 앞두고 윤정환 감독이 강원FC 축구의 목표를 말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시즌 강등권에서 생존 걱정을 하던 팀이 한 시즌 만에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원은 지금까지 전체 슈팅 201개, 90분당 기대 득점 1.04골로 리그 3위의 공격 지표를 기록하며 자신들의 축구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어느 누가 믿는지 혹은 의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은 시간 동안 결과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강원은 선수도 팀도 두려움이 없는 변화만이 스스로를 새롭게 증명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한다는 것을 충분히 K리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